야! 그래서 이제 원 방정식 찾는 거고, 이거는. 다 똑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지름의 양 끝 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지름을 양 끝 점을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5,6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 구할 수 있는데,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반지름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을 아니까 원의 방정식 찾을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렇게 풀으라는 게 아니고 요런 내용도 있다는 거 참고로 하나 정리해 줄게. 이게 원이에요. 원이 있고 뭘 줬냐면 이렇게 지름을 줬어요. 지름. 요 점이 마이너스 1,2, 요 점이 5,6 이렇게. 이건 원의 성질이니까 그렇게 이해만 해주면 돼. 자, 지금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것은 이 점의 자치 찾는 거죠. 그럼 이 점의 자치를 x, y다. 그러면 x, y가 무슨 조건을 만족하면 되나 그거 찾는 게 지금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해주면 요게 뭐겠노? 수직. 원 위에 있는 점은 다 마찬가지야. 원 위에 있는 점은 어떤 점이든 간에 요렇게 연결을 하면 요게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렇게 항상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뭐가 성립하느냐 하면 요거의 기울기. 자, 그럼 x 플러스 1 분의 y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5 분의 y 마이너스 2. 자,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모 양변에 곱했을 때 정리하면 그게 이제 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그게 이제 자치를 이용해서 그래요. 자치를. 수직이라는 그런 조건. 참고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이렇게 풀으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렇게 풀으라는 게 아니고, 요런 의미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름의 양 끝점 분모. 그 다음에 원이 되는 조건. 원이 되는 조건.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원의 방정식은 요 식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예요. 이제 표준형으로 고치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꼴 이항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0에다가 4 더하기 9 13. 이렇게 하면 요거는 무슨 원이냐면 중심이 마이너스 2,3이 돼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제곱을 한 게 요거다. 그 중심은 어디 있든 원이 되는 조건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중심이 어디 있든. 이 반지름의 제곱 부분이 0보다 크다. 요게 원이 되는 조건. 그렇죠? 원이 되는 조건 하면 뭘 구하라 하는지를 알면 된다 이 말이야. 뭘 구하라 하는지를. 그럼 여기서 봐. 이런 것들이 원이 아닌 거는 표준형 꼴로 고쳤을 적에 이 r 제곱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0보다 큰 값이 나와야지만 이게 원이 될 수 있다. 원을 조금 깊이 해놔야 된다. 원에서 나중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자, 원의 넓이가 최대라는 말은, 원의 넓이가 최대라는 말은 반지름이 최대가 되면 되겠지. 즉 r 제곱 요 값이 최대가 됩니다. 그럼 r 제곱이 우변이지, 우변. 자, 우변 정리해봐.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 제곱, 그 다음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에다가 4를 더 넣습니다. 그럼 이것의 최대값, 이것의 최대값. 자, 위로 볼록 하니까 최대값을 갖지. 이것의 최대값이 반지름이 가장 클 때의 그 값에 해당합니다. 그때 원의 반지름을 길이로 봐요. 이게 최대가 되는 a 값을 구해서 그거를 대입한 값이 r 제곱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 그럼 2일 때 최대지.
즉 A가 2가 될 때 R제곱이 최대해야 됩니다. 이 집어는 마이너스 4 플러스 8, 5. 그럼 여기 13이니까 9가 되는 거죠. R제곱이 9가 돼요. 원의 반지름 구하라 했으니까 반지름은 3이 된다. 그 다음 세 점을 지나는 세 점.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일반형에 대입한다 생각하면 되지. 일반형 x제곱 y제곱 ax by c는 0이다. x제곱 y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일반형에 그대로 대입만 시키죠. 원이 그렇게 원위에 세 점을 주었어.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다. 요때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요 점이 1,2, 2,1, 3,1.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뭘 구해야 돼?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네. 중심의 좌표. 맞지?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돼. 이 길이 구할 수 있나? 길이 구할 수 있나, 이거? 이 길이 구할 수 있나? 길이 다 알겠네. 그 세 변의 길이 알면 이상 넓이 구할 수 있다.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넓이 구할 수 있다. 넓이 어떻게 구할까? 세 변의 길이 알 때 넓이 구합니다. 회로의 공식. 2분은 요거를 스몰 s라면 넓이는 s,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수거를 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 공식 적었으니까 기억날까 이거? 있었다 그지? 그럼 요게 4R 분의 ABC였잖아. 4R 분의 ABC. 여기서 반지름을 볼게요. 그게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만약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 요번의 반지름을 구하, 이런 경우는 2분의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것도 원의 넓이지. 여기 원의 넓이를 구해놓고, 여기서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 나중에 수원 시험 칠 때 시험 잘 된다. 그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한 번 옛날에 배웠지만, 공식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해주면 다 정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자꾸 정리할 때 관계되는 식 나오면 같이 해놓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축에 접하는 거. 자, 축에 접하는 건 이 말이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축이 이렇게 접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요 중심을 A, B라고 두면 이게 반지름이 됩니다. 반지름은 뭐가 반지름인데? B에 이게 반지름이야. 그지? 원이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x-a 제곱 y-b 제곱은 b 제곱이다. 이게 결국은 원의 방정식이에요.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도 마찬가지지. y축에 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모두 접할 때 있잖아. 모두 접할 때. 자, 모두 접할 때는 두 가지로 정리해줬다. 자, 하나는 중심이 1, 3, 4분면에 있었지. 중심이 1, 3, 4분면에 있었지. 그럴 때는 중심의 좌표가 아예 같은 거야. 중심의 좌표. A, A가. 자, 원이 2, 4, 4분면에 있었지. 이렇게. 원이 2, 4, 4분면에 있을 때는 중심의 X좌표하고 Y좌표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 4, 4분면. 그래서 이럴 때는 x-a 제곱, y-a 제곱은 a 제곱. 이때는 이렇게 원을 표현해 주면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중심인 형태로 원을 똑같이 표현해 줍니다. 그치? 축에 접하는 거는 뭐하고 관련 있는 거냐면 중심의 좌표, 반지름, 그 사이의 관계를
외우는 거 아니다, 그지?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만 하면 돼. 단지 XY축에 모두 접할 때는 두 가지 형태 있더라 하는 거 그것만 참고로 더 정리해.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에요. 이 원이 동시에 접하는 원. 그러면 X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더하기 A의 제곱, B-10 플러스 4 플러스 A 제곱 표현을 정리하면, 그럼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근데 양수다, 양수. A가 양수네. 그럼 A가 2가 되겠네, 그지? A가 양수니까. XY 좌표는 하여튼 절대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A는 2가 돼요. A가 2가 되면 반지름도 역시 2라는 말이지. 반지름도 요 값도 역시 2가 되겠다. 자, 거기서 B 값 찾고 A 값 찾고. 됐지? 그 다음에 원에서 최대 최소. 원에서 최대 최소. 그거는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처음에 원 밖에 한 점과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걸 정리하고 있어야 돼. 요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요 거리를 우리가 D라고. 그럼 D에다가 R만큼을 더하면 여기서 이까지가 최대값, D에서 R만큼을 빼버리면 여기서 요까지 최소값. 그래서 최대 최소는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됐나? 이게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야. 최대값, 최소. 그 다음에 원 밖에 직선이 하나 있어. 직선.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할 때, D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여기서 이까지가 최대가 되고, D에서 반지름을 빼면 요만큼이 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 밖에 또 다른 원이 있어. 원 위의 점끼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그거는 중심이 있어. 요 중심 사이의 거리를 역시 요걸 D라고. 그럼 반지름 두 개를 더해주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가 최대값. 요 D에다가 반지름 두 개를 빼면 요 놈이 원에 있는 점들끼리의 최소값. 그래서 원에서 최대 최소는 요 형태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항상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A, B랑 마이너스 4, 3 사이의 거리란 말이죠.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그럼 A, B는 이거 위에 점이네, 위에 점. 자, 원 위에 이런 점이 하나 있는데, 마이너스 4, 3이 뭐 이렇게 있어. 요 점이 마이너스 4, 3. 그거하고 A, B,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 최대값이니까, 요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만큼을 더해주면 최대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인데, 모양을 조금 바꿔서 낸 것이지만, 역시 최대 최소를 묶어요. 그 다음, 우리 직선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하는 게 있었지. 예를 들면, x 더하기 y는 1, x 마이너스 2y는 3, 이렇게 되는 두 직선이 있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거 배웠거든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하면 이 교점 직접 구하면 된다 했잖아.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때 어떻게 풀 수 있느냐면,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K가 어떤 수를 넣든 간에 이거는 1차식이니까 직선인데,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K 값만 구하면 돼요. 근데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뭘 지나더라? 1,1을 5를 지나더라. 여기다 1,5를 집어넣어서 K 값 찾으면 그 대입엔 요게 교점과 1,5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렇게 풀 수가 있었다. 이제 꼭 그렇게 안 풀어도 관계없다 했지. 교점 구해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이런 뜻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원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원에서는. 자, 원에서 일단 원이 요렇게 두 개의 원이 있어. 그럼 아까하고 똑같이 생각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8x의 k,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3 이꼴 0. 이렇게 하면 이게 원이에요. 원은 어떻게 하면 원이 돼? 원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2차 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게 같다고 원이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2차 계수가 다르면 절대 원이 될 수가 없다. 그제? 이걸 해봐. k 더하기 해서 2차 계수가 같지. 그래서 이거는 도형이 된다면 이제 원이 됩니다. 원. 그게 같기 때문에. 자, 이거 일단 k 값이 관계없이 원이야. 원은 원인데 무슨 원? 요거 이꼴 0, 요거 이꼴 0. AND를 하면 그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이다.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인가? 이거는 무슨 뜻이야? y 이꼴 마이너스 x라는 직선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5라는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그것도 알겠지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면 돼. 이런 모양들. 꼭 직선 원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해되지 무슨 말이야? 이 자체가 원이라는 건 이해되지? 2차 계수가 1,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지? 요거 이꼴 0 즉 직선과 요거 이꼴 0 즉 원, 직선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것도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k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봐. k 값이 마이너스 1 됐건 뭐가 없어져 버려? 이게 사라져버리지. 사라지든가 말든가 이 도형 자체는 교점을 지나는 도형. 근데 2차가 아니고 1차가 돼버렸네. 1차가 되니까 이 두 원의 교점을 이렇게 지나는 원이 되는데 단 k가 마이너스 1일 때, 고를 때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요 원에서 요 원을 빼는 거잖아요. 즉 2차항을 소구한 1차식. 그게 바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 즉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지? 그 직선이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 그래서 원이 두 개가 주어지면 그 두 원끼리를 빼서 1차식 만들 수 있지. 그 만들어진 1차식이 바로 공통현이야.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 항상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은 내가 항상 알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 빼면 그게 직선이 됐죠. 그거하고 요거는 서로 수직이 되어 있으니까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것만 정리해줍니다. 그렇지. 그 식이 바로 이게 원 방정식밖에 될 수가 없잖아. 이 식이 뭐 2차 계수가 1 돼 있으면 2차식이잖아. 그럼 이게 2차식인 형태는 원의 방정식밖에 될 수가 없잖아. 2차 계수가 같은. 이런 식을 쓰지는 않는데 이렇게 해서 다 확장을 시켜놔. 원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있을까 이거. 그런 원을 이렇게 표현한다. 원. 이것이 이 원의 둘레를 2등분. 요것도 시험에 가는데 이 원의 둘레를 2등분 할 거야. 그럼 이 원이 지금 이렇게 있어. 이쪽 원이 이렇게 있어. 이 원이 둘레를 2등분 할 때 둘레를 2등분 하면 뭘 지나야 되느냐 하면 여기 지름이 있어. 지름이 있으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 되겠지. 이렇게 지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났고. 그러면 이쪽과 이쪽의
둘레가 서로 등분이 되겠지. 중심. 이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 직선이 이 파란색 원의 중심을 지나다. 그럼 여기서 요거 어떻게 할까? 여기서 요거 빼든 서로 간에 빼는 거예요. 빼버리면 그게 이 직선이 되잖아요. 이 직선. 그거를 요 파란 중심을 구해서 그 직선식에 대입하면 생깁니다. 이거 가능한데. 쉬운 문제 아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야. 자,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고, 그 교점을 지나고 중심이 Y축에 있는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 그럼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K 더하기 이거는 0이다. 이게 바로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중심이 Y축 위에 있어야 됐어. 중심이 0, 뭐 이렇게 되란 말이야. 중심이 0, 이렇게 되란 말이지. 중심이 0, 중심의 X좌표가 0이야. 중심이 X좌표가 0이야. 자, 요거 한번 풀어볼래? 요까지, 여기 출발해. 여기서, 그래, 문제가 똑같아, 서로,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답을 보여, 답을. 이러고 딱 수업하고, 수업생 했던 거 저녁에 딱 풀고, 그럼 딱 맞겠네. 이건 한 타임 해도 되게 싶은데. 굳이 이거 두 타임 할 필요 있겠네. 나는 다음 주에 이야기해야 된다. 백신. 백신 맞고 잘못하면 한 밑에 반드 뜨는 거야. 여기 다 있나? 자, 보자. 이게 교점을 지나는 원이네, 원. 그러면 K부터 봐요, K. 중심이 Y축에 있다는 것은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생겼다. K 값 바로 찾으면 돼요. 자, X가 지금 1차항이 마이너스 8K지. 그 다음에 X 1차항이 플러스 4네.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연기도. X축으로는 평행 이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니까, 이제. 그래서 요 K가 2분의 1. K 그렇게 잡니다. 여기 2분의 1을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한다. 정리한 다음에 원의 둘레의 길이니까 이제 반지름, 중심 찾고해서 이제 반지름 구해서 둘레 길이가. 구하니까 얼마 나오구나. K가 일단 2분의 1 나왔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하면 돼.
K를 어떻게 찾는가? 지금 같은 경우는 1차 항의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X에 대한 1차 항을 찾아서 그게 0이 된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자,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는 판별식을 쓸 수도 있지만 판별식보다는 D와 R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계산이 편하다 했지. 원이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렇게 거리를 보면 그 거리를 D라고 하면 D와 R 사이의 관계는 이건 D가 더 크네. 이거는 같을 거고 이건 R이 D가 더 크네. 그지? 그런 식으로 요 두 개의 대소 관계를 이용을 해서 원하고 직선이 어떤 위치 관계다. 이때 요렇게 되는 거를 특히 뭐라고 접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접할 때는 이렇게 돼요. 그 접할 때는 기본적으로 판별식을 써도 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계산이 불편할 때가 있다 해서 대신대로 판별식을 안 쓰도록 합니다. 다 기억나지? 이것도 이거하고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원은 중심이 1,0입니다. 그 다음 직선은 mx-y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으면 돼요. 반지름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려면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거리가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어 1,0 집어넣으면 m 플러스 1 절대값. 요게 반지름인 1보다 작아버려요. 자, 그럼 봐. m 더하기 1의 절대값이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리고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1이 m제곱 더하기 1. 그럼 m이 0보다 작아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문제에서 주시니까 안 돼. 그럼 현의 길이 책에 써보라는 중요 현의 길이 이런 게 현의 길이. 그럼 현의 길이는 직접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했지. 현의 길이는 뭘로? 이게 반지름. 이거는 뭔데? 직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이거 세 개 중에 어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관계다. 그죠? 현의 길이 구하라는 것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이렇게 써야 돼. 이 교점 찾아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계산이 많아져. 그죠? 현의 길이는 그 관계만 잘 이해하고 있어. 원과 직선의,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두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럼 그 원 이제 표현하는 거 알겠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겠지? 해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거 쓸 필요는 없다.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요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가 돼요. 넓이가. 반지름이 제일 작으면 되겠지? 그럼 그건이 어떻게 그려지면 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반지름이잖아. 근데 다르게 원을 이렇게 그려버리 반지름이 그보다는 더 커진다는 거 확인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게 바로 지름이다 이거지. 요거. 그럼 결국은 현의 길이를 구하면 우리가 반지름을 얻어낼 수 있는데 그 반지름이 알면 원의 넓이를 계산합니다.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원 밖에서 접선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껐어요. 접선을 껐을 적에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우리는 접선의 길이라는 건데 요 길이는 요 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접선은 중심과 접점을 이용하면 요게 항상 수직이 돼요. 수직이 되기 때문에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에요. 요거는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고 요거는 반지름 그래서 피타고라스에서 빨간색 길이 구해야 그게 이제 접선이 돼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P에서 원 이거에 건 두 접선의 접점을 AB를 했어. 접점을 AB를. 요때 요 사각형 넓이를 구하셔요. 자, 요건 대칭됐다는 건 알겠지? 그리고 요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것도 알겠다, 그지? 요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것도 알겠다. 그러면 한쪽만 요렇게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 한쪽만 구해서 곱하기 1을 합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길이 구할 수 있네, 반지름. 그 다음에 이 접선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면 요 길이 구할 수 있네. 그럼 밑변 높이. 그래서 직각삼각형 넓이 구해가 곱하기 2를 하면 전체 넓이야. 이게 다 접선의 길이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최대 최소 이건 아까 다 했고. 자, 66번 한번 풀어볼래? 66번.
문제 잘 해놨는데. 보니까 이쪽에 알템, 요 유형 중에 제일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렵다. 전체적으로. 자.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정수인 점 P의 개수를 구하시오.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요런 거리들 다 있잖아요. 거리들. 거리들, 거기 정수인 점은 몇 개 있는 겁니다. 정수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버리면 못 풀어요. 요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1 더하기 4분의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그럼 루트 5분의 이게 15니까 10. 그러면 2루트 5가 되겠죠. 2루트 5는 루트 4, 5, 21. 4점 땡땡. 4점 땡땡. 요 거리가 4점 땡땡. 근데 반지름이 얼마야? 3이죠. 반지름이 3이니까 요거는 요 길이가 1점 땡땡. 그 다음에 제일 먼 이까지 길이가 4점 땡땡에서 7점 땡땡. 그럼 거리가 가장 사이의 거리가 정수는 1점 땡땡은 정수가 아니지. 그 다음 정수는 뭔데? 2는 한 요 정도쯤까지 거리가 있네. 요렇게. 그러면 2인 게 있고 3인 게 있고 7점 땡땡까지 있으니까 7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7인 건 여기 2개 있겠지. 요런 게 다 몇 개씩 있어? 다 2개씩 있을 거예요. 그럼 2부터 7까지니까 6개. 전체 개수는 총 12개가 있어요. 이거 되지? 그 다음에 접선도. 접선은 한 가지씩 해보죠. 접선은 항상 2차 곡선에서 접선 위의 점, 위의 점에서의 접선.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먼저 기울기가 주어지는 접선. 세 번째는 곡선 밖의 점에서 떤 접선. 곡선 밖의 점에서 떤. 이렇게 세 가지야. 우리 도함수 활용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야. 위의 점에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곡선 밖의 점에서 항상 이 세 가지. 그래서 접선을 형태가 어떻게 있다라는 거,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 세 가지를 어떻게 풀더라, 그거를 잘 정리해 있으면 해봐라.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 어렵게 생각해야 돼. 이거 해주면 또 이제 해주면 고기들 이 세 가지 하면 수트에서 해주면 많이 안 해. 아니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이건 정리하고 해야 됩니다. 접선은 세 가지라고 했죠. 세 가지. 자, 먼저 위의 점이에요. 위의 점. 자, 원이 중심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근데 우리 교과서는 다 중심이 원점인 상태야. 교과서는. 근데 그 중심이 꼭 원점일 필요 없고 어디 있든 다 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이거는 공식을 안 외우는 게 좋다. 공식을 외우지 말고 풀어. 위의 점은 이런 게 위의 점이에요. 첫 번째 위의 점. 이걸 세 가지를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 풀 때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위의 점에서 내가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럼 점 알잖아. 1, 1. 원이 있으니까 뭐도 알아? 반지름도 알고 있다, 그지? 중심도 알고 있다. 이게 항상 수직이라는 거야. 내가 이 직선은 점을 알잖아, 점을. 수직인 관계는 기울기를 주는 거야. 이 기울기를 항상 구할 수 있다.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 기울기를 구해버리면 되겠네.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 기울기를 구해버리면 된다.
그럼 끝났지? 기울기도 알고 점도 아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기울기가 중요해요.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y는 2x 플러스 k 이렇게 합니다. 그럼 k만 구하면 끝이네. 자, 그 k를 윤수 잡는다. 잡는다. 굉장히 기울기가 2인 건 그냥 우리 그려봐도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 알겠지? 이것도 중심이 어디 있든 관계없어.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다. 요게 풀이야. 자, 세 번째.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밖의 점에서 건 이 접선을 구한다. 그럼 이 점을 아는 거야. 1,2죠. 그럼 1,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y1 기울기 x-x1 마찬가지로 요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다. 이제 어떻게 다 정리하는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 주의할 게. 문제에서 기울기가 m이라 안 했지. 우리가 m이라 했다, 그지? 이때는 항상 뭘 생각하랬노? 내가 구하는 답 중에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나 없나 확인하라 했다. 이런 식으로 x축에 수직이 되는 이런 직선은 여기서 절대 답이 안 나온다 했지. 그거를 확인해. 문제를, 우리가 그림을 확인하면 되거든. 확인해서 그런 건 절대 생길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답이 두 개 같으면 두 개가 다 나오고. 예를 들어서 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점이 어디냐면, 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점에서 건 접선하면, 이거는 접선식이 나오지만, 하필이면 이렇게 된다. 요럴 때는 요 그림을 보고 여기서 바로 요 직선이 답이 되겠죠. 요렇게 한 개 나오고, 요거는 요 식에서 절대 안 나와. 당연하지. m이 정의가 안 되니까.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직선할 때 그걸 꼭 기억해놔야 돼. 안 그래버리면 그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버리면 대부분 다 걸려들어. 시험이 의도적으로 내버려. 의도적으로 안 내버리면 내다 보니까 막 이 점이 하필이면 요 점이 주어져가지고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 그럴 때는 뭐 그런 식으로 냈든 안 그러면 의도적으로 냈든 간에 하여튼 그런 게 걸려 있어 버리면 걸리기 좋으니까 항상 내가 기울기를 m이라고 둘 때는 내가 구하는 직선이 요런 식으로 되는 게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충 생각해도 답이 두 개 나올 것 같은데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러면 뭐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또 역시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접선 다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하면 탄젠트 45도 이 말이지. 요게 바로 1이 되는데 요게 기울기더라. 탄젠트 30도 얼마? 탄젠트 45도, 탄젠트 60도, 사인 30도, 사인 45도, 사인 60도, 코사인 30도, 코사인 45도, 코사인 60도. 말해서는 말 안 되죠. 어? 이거 3이지. 각은 그렇게 하면 돼, 각은. 이것도 마지막 문제 하나씩 맞춰. 원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이거에 접할 때, 자, 여기다, 이제 이런 다 아니까 이제 공식을 보는 거야. 이게 답이다.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건 언제만 써야 되느냐 하면 중심이 원점일 때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다 쓸 수 있겠네. 그지? 중심이 원점일 때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몰라도 관계있다 없다? 몰라도 관계없어. 근데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이제 가끔씩 쓰면 편할 때가 있어. 복잡한 문제. 그래서 참고로 중심이 원점일 때, 그럼 여기서 봐.
이거 위에 점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y는 5다. 이랬지. x1 x 더하기 y1 y는 알고. 기울기도 공식이 있지. y 이퀄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런 공식이 있단 말이야. 외운다 안 외운다? 그거는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안 된다고 했다. 그거는 나중에 기하 들어가서 기하를 혹시 하게 될 사람은 그때 가면 또 2차 곡선의 접선 공식이 나와. 그거는 외워야 돼. 원은 외우면 안 되고. 안 되진 않겠지. 되는데 그 공식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원점일 때 쓰는 공식이에요. 평행 이동이 안 된 상태. 그리고 그 공식을 써야 될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돼. 1학년에서는. 그래서 그 공식을 안 쓰는 게 더 편하단 말이야. D 이퀄 R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식은 구했다. 그럼 이 접선이 이 원에 접한다 했네.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 직선 사이에 D 이퀄 R이다. 요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더라. 그치? 이 원이 있어. 원 밖의 점에서 원에 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 그 다음에 방학 때 뭐 시간 바뀌고 이런 거 없대. 방학 때 뭐, 일이야. 방학 때도 시간 그대로 돼. 됐나? 좀 벌었나? 아니나? 했나?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 밖의 점에서 이 원의 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야. 원 밖의 한 점에서 이 원의 접선건이야. 이렇게 접선 껐더니 이 접선이 이렇게 서로 수직이 돼. 요 점이 1,1.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그래? 그러면 이제 봐. 내가 뭘로 풀까 생각하는데, 자, 생각하기 전에 원은 항상 딱 원칙이 있어. 원칙이. 원이 이렇게 있다. 그래? 원에서 이렇게 접선이 꺼져 있지. 이렇게 접선. 그럼 빨리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중심하고 접점을 이어주면 수직이다. 요거를 생각할 거야.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림을 그려놔야 돼. 이렇게. 그리면 풀이가 보인다. 그려놓으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잖아. 요게 접선이니까, 아, 이게 수직이네. 이게 접선이니까, 이게 수직이네. 요렇게 딱 꺾어봐요. 꺾어보니까 이게 무슨 도형이 돼버려? 이게 정사각형이 됩니다.
정사각형. 접선의 길이는 다 같고 정사각형입니다. 중심 알잖아요. 중심 3, 마이너스 5라고. 반지름도 알잖아. R이라고. 정사각형이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와 같아? 루트 2R과 같은 거지. 1대1대 루트 2.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2R이다. 거기서 R 값 계산. 그치? 이 문제도 잘 해놔라. 시험 잘 내니까. 원 밖의 점에서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R이 된다. 안에가 그 사각형이 정사각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는 저번에 직선 같은 갈 때 다 이야기했다. 모든 이런 도형의 방정식의 저 끝에 자치 문제가 한 개 있으면 그 자치 제일 기본 되는 문제가 이거예요. 모든 문제 다 사용합니다. 원이 있어. 원밖에 한 점이 있어. 이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점을 이은 성분의 중점의 자치를 구하시오. 그럼 항상 자치를 이렇게 두라고 했지. 자, 이 점은 돌고 있네. 그래서 이 점은 이렇게 둬야 돼. 이 점은 2, 마이너스 2 나와 있네. 그럼 중점은 x는 2분의 a 더하기 y는 2분의 b 마이너스. 그런데 ab가 이 원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a 더하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ab에 관한 식이 하나 항상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뭘로 풀으라 해서 ab로 풀어서 그 ab를 여기에 대입을 하라. 알겠지? 이거는 모든 도형에서 다 똑같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제일 기본 문제예요. 보통은 이제 좀 간단하게 중점 구하라는데 뭐 중점이 아니고 뭐 1대2로 4번 하는 점을 구하라. 뭐 아무거나 다른 것도 구하라. 그럼 그 구하라는 걸 그대로 구하기만 해. 거기 자체 문제 중에 제일 기본. 그 다음에 바보 문제. 그냥 그대로 식인 대로 하면 됩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16에서 정리하면 끝. 이런 건 그냥 바보 문제예요. 그 식인 대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은 내용을 딱 정리를 해둬야 돼. 아폴로니우스 1 하는 거지. 이건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꼭 꺼내놔야 돼. 아폴로니우스 1. 이거는 두 점까지의 거리 비가 두 정점 AB까지의 거리 비가 3대 1이야. 두 정점까지의 거리 비가 3대 1이 되는 요 점은 이것도 그냥 과거 문제같이 그대로 풀면 돼.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하면 답이야. 답인데 이건 뜻을 알고 있으면 좋아. 뜻을 알고 있으면. 요 두 정점을 3대 1로 내분하는 점. 다시 3대 1로 외분하는 점. 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그런 원이 된다.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아. 두 정점까지의 거리 비가 3대 1이 되는 점을 자치를 구하면 요 점과 요 점을 요 같은 비 3대 1로 내분하는 점 찾고 외분하는 점 찾으면 요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심 찾고 그렇게 합니다. 됐죠? 요런 문제는 그거를 내용을 알고 있나를 물을 때는 요런 식으로 줍니다. 점을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점을 아무 때나 안 주고 항상 이렇게 줘요. 어딜 주느냐 하면 여기 마이너스 2,0을 주고 여기 2,0. 이 전체가 4잖아. 4. 그지? 그럼 4니까 먼저 3대 1로 내분하는 점은 요 점이에요. 1,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3대 1이야. 갈 때는 3, 올 때는 1. 요게 3이고 1이니까 2가 되면 요 길이 반만큼 더 가면 되지. 그럼 요 길이가 4니까 반만큼 더 가면 2만큼 더 가서 4가 돼. 요게 외분점. 그럼 1이고 4니까 5면 요거는
2분 5,0. 요게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런 원이에요. 됐죠? 요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했다. 아폴로니우스 원에서. 공통현의 길이는 아까 했지. 공통현의 길이는 182번도 아까 전에 앞에 한번 했었고 82번도 83번 한번 볼까.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이쪽 요 빨간 원을 그냥 요 원이라고 생각하자. 그냥 공통현의 길이가 2루토야. 그럼 이 길이가 2루토네. 이 길이가. 그럼 빨간 원의 중심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반지름, 그러면 요 길이가 루토가 돼요. 요 길이가. 요게 빨간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보이지는 요 길이. 요 길이가 무슨 길인데? 요 빨간 원의 중심에서 요 공통현까지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의 길이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들은 전체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야지 점을 직접 찾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됐나?